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열린 2024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희화화하는 질문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여성의 외모 경쟁 소재로 다룬 폭력적인 질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본선에서는 후보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로 특히 여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불법 영상물에 자주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네덜란드 인공지능 연구소 센서티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성적 합성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질문을 심각한 사회 문제인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볍게 다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외모 경쟁 구도로 변질시킨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대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대회는 없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이런 질문은 잔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자체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성차별적인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2001년부터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으로만 중계되고 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글로벌 ENB 측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딥페이크가 성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54만여 가구 중 53.6%인 약 1049만 가구가 노후주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도 포함됩니다. 노후주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 인허가는 21,817호로 전달보다 8.7% 감소했으며 올해 7월까지의 누계 실적은 전년 대비 22.8% 줄어들었습니다. 착공 실적도 같은 달 22.6%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트렌드가 확산되며 올해 청약 시장의 경쟁률은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3.13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0대 1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후주택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등장하는 신규 분양 물량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며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규 물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개인이 사건이나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CCTV 영상 등 주요 정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 청구에 표준 서식이 없어 개인이 CCTV 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필수사항만 간단히 작성하면 되도록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현재 간소화된 청구가 가능한 정보로는 CCTV 영상, 고소장, 구급일지, 복권의약품 처방 내역 등이 있으며 앞으로 화재 조사, 사망 확인, 학교폭력 등의 정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CCTV 영상과 같은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2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소송 준비를 위한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는 같은 기간 동안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포털에서는 청구자가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기관이 추천되며 이를 통해 잘못된 기관의 청구가 배정되는 문제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흑수저 셰프들이 유명한 백수저 셰프들에게 도전해 요리 실력으로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연 셰프들의 식당은 빠르게 예약이 마감되고 시청자들은 심사위원의 말투를 따라하는 등 다양한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첫 공개된 흑백 요리사는 동네 식당 사장님이 미쉐린 셰프와 요리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라는 흥미로운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100명의 요리사들이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유명 셰프들뿐만 아니라 무명 요리사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별명으로 불리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선보여 심사를 받거나 같은 재료로 백수저 셰프들과 맞붙는 방식으로 경쟁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공개 직후 글로벌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첫 주에만 380만 회 이상의 누적 시청수를 달성했습니다. 유명 외식 경영인 백종원과 국내 유일의 미쉐린 3스타 셰프 안성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고 흑수저 요리사들의 감동적인 서사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실력이 뛰어난 흑수저 요리사가 백수저 셰프를 이기는 반전의 순간들이 프로그램의 큰 재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패러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린 채 음식을 맛보는 장면을 따라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심사위원 안성재의 평가 어록을 흉내낸 음식 리뷰도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 리뷰에서 부추의 익힘을 매우 중시한다는 등의 평가 방식이 따라지며 패러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약 앱 캐치테이블은 출연 셰프들의 식당을 따로 모은 섹션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식당이 다음 달 초까지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도 검색에서 흑백 요리사를 검색하면 출연 셰프들의 식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혼합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오라이언을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컴퓨팅 기기로 소개했습니다. 오라이언은 증강현실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경으로 안경 유리에 3D 이미지를 투사하여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작동하며 시장에서 가장 넓은 70도의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핵심 인터페이스는 신경 인터페이스로 근전도 손목 밴드와 결합해 손을 들어올리지 않고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오라이언은 배터리와 프로세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휴대용 디바이스인 퍽을 함께 사용합니다. 또한 메타는 보급형 MR 헤드셋 퀘스트 3S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퀘스트 3S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팬케이크 렌즈 대신 일반 렌즈를 탑재했으며 128기가 모델이 $299.99로 제공됩니다. 저커버그는 오픈소스 AI인 라마 3.2의 업데이트도 공개했으며 다양한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초소형 AI 모델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발표 후 메타의 주가는 1.8% 상승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수십억 개의 골프공이 자연 속으로 사라지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억에서 50억 개의 골프공이 잃어버려지며 미국에서만 15억 개에 달합니다. 골프공은 주로 합성고무와 폴리머로 만들어져 있으며 바다나 호수에 유입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칩니다.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연 같은 유독한 중금속이 방출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인간의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프공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는 10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타이틀리스트의 자회사인 피지골프는 중고 골프공을 회수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대안으로 생분해성 골프공이 개발되었는데 캐나다의 바이오디그레이더블 골프볼스는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물에 닿으면 4주 안에 분해되는 골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알부스 골프는 물에 닿으면 물고기 먹이로 변하는 골프공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골프공은 반발력이 떨어져 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골프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공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 관리가 아닌 해양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8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권 동해안 그리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 사이로 예보되었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4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